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많이 찾아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 오메가3와 혈소판 수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오메가3를 먹으면 출혈이 생긴다. 제가 그런 말씀은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임상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논문에도 오메가3가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메가3를 먹으면 출혈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라든가 잇몸에 피가 난다거나 그러면 오메가3를 먼저 끊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이 어떤 한 가지 이론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논문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시는 또 심질환 환자분들, 심장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혈소판의 응집, 출혈을 발생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혈중에 우리 오메가3,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성분이 농도가 높을수록 출혈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출혈성 질환분들이 많아요. 신장 출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도 다 출혈이고요. 그리고 근종에 의한 출혈, 그리고 코피가 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고함량으로 오메가3를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검사 결과에서도 이 출혈에 대한 지표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느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린다시피 어떤 질병을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질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원인이냐,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바뀌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메가3는 실질적으로 항염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서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 있는 혈관이 출혈을 일으킨다면 그 염증을 막음으로 인해서 혈관의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메가3가 실질적으로 혈관을 찢는 듯한 그런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의 작용이 있다면 신장같이 아주 예민한 미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장기에 아무리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요거를 출혈을 멈추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오메가3가 혈관을 망가뜨린다거나 혈관을 얇게 한다거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혈관의 유연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랑말랑한 혈관으로 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항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혈관이 염증으로서 찢어지거나 그리고 말랑말랑한 혈관은 더 안 찢어지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상에서 오메가3가 출혈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실험을 보니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건강한 사람, 특정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오메가3가 출혈 이슈를 가지지 않는다. 유의미한 결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임상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거하고 보통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기능 자체를, 응집 기능을 억제시켜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응어리가 졌을 때 이걸 깨부수는 역할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스피린이 예를 들어서 몸 안에서 출혈이 생겼어요. 혈관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찢어진 부분이 지혈을 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그 혈전 덩어리가 되면 아스피린이 가서 잘 깨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다 잘 뒤집어서 생각하면 몸 안에 있는 이 혈관이 왜 깨질까? 그거는 대부분은 저는 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고혈압의 원인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1번 원인을 염증으로 보거든요. 염증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벽이 두터워지거나 그래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들어서 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을 염증으로 보듯이 우리가 출혈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염증이라면 오메가3가 오히려 들어가서 염증을 억제시킴으로 해서 출혈에 대한 이슈를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주고 실제로 임상실험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 혈전 용해작용이 워낙 강력하고 그런데 항염작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100ml 정도의 아스피린을 가지고 항염작용을 하는 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 항염작용보다는 혈전 용해작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그 아스피린을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몸 안에 혈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 혈관 자체가 약해져서 오히려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아스피린이 물론 필요할 때는 도구로 써야 되지만 내가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마치 내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스피린이 마치 보약인 것처럼 영양제인 것처럼 복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통해서 아스피린을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메가3는 오히려 혈관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혈관의 출혈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으로 생기는 출혈은 더 정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피 나는 친구들 있어요. 코피 나는 친구들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오메가3 먹이거든요. 오, 코피 나는데 오메가3 먹으면 더 코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피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 코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염증을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건조한 걸 막아주고 유연성을 줌으로 인해서 그 출혈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양소의 기능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약제하고는 정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는 어떤 특정한 일을 정말 그 하나는 너무나 잘 해내거든요. 그런데 그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 사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지만 영양소는 내가 특정 목표 한 가지를 약제처럼 그렇게 빠르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과 그리고 또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관계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게 우리 체내에 있는 영양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와 혈소판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